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판례 공부 이번에는 6월 1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상당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해상과 관련된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방조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손해의 전부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형식에서는 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과실의 내용을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그 주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자, 그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아까 이 전제 조건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해서 해당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서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기여한 정도, 뭐 이렇게 쭉 또 주의 의무 여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자, 이 과압류 관련된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그 직원에서 제외됩니까? 안 됩니까? 제외되죠, 여러분들. 임원인데. 근로자하고 다르죠, 그죠? 그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위 조항에 제소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배상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와 있다는 거. 자, 이거는 건축주, 상가 건축에서 점포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우리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것이 조금 나오네. 업종 제한 관련된 겁니다. 업종 제한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자,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해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서 분양한 경우에는 자,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동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사후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해서 동종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기는 하죠. 근데 웬만하면 이런 부분 분양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놔야 됩니다. 명시 안 하면 또 이게 분쟁이 생기니까요. 상가를 분양한 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 범위에 관해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 내용이라든지 뭐 분류 기준을 조합해서 결정하되 획일적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가 이 도시나 뭐 상가가 위치한 도시나 그 아파트 단지의 규모라든지 상가의 크기, 상권 형성 등도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놨네요. 그렇죠. 상가 건물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아이스크림점을 만약에 입점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업종 제한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업종 제한에 제한 볼 때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여기 해볼까요? 여기 있죠. 편의점하고 할인점, 종족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업종 제한 관리는 없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의 진술금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의 의미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손해배상 이런 부분도 보면 되고요. 손해배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죠. 예금 관련돼가 또 나오네요. 공동재산 관련돼가 또 나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전체 한번 그 상속 결격 사유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상속과 관련돼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소 이 부분은 청구할 때 여러분들 이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확인에 이익이 있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봐왔던 겁니다. 소송 비용 확정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재산 분할 청구할 때 중요한 것은 제척기간 내에 제척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통신과 관련된 거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취소도 했고요. 보니까 조세 관련된 거, 양도소득세, 뭐 형사사건, 이런 해킹 사건이네요. 그 다음에 특가법 관련된 헬선행위, 뭐 이런 것들. 자, 그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수행하는 특법한 청탁이나 헬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인지 여부는 아니다. 라고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래서 정식으로 법률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에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구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데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서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해서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이렇게 그 명백한 경우 변호사의 지위, 직무범위에 무관하다고 평가할 때만 위반죄에 해당하는 거지. 지금 요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는 있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의 선물을 드린 것 같네요. 자, 의료법 위반 해가지고 또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다르게 뭐 이렇게 안 되는 걸 갖다가 뭐 이렇게 왜 하는 가 모르겠네요. 태급불응죄. 네, 요거는 주거나 건조물, 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화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거죠. 태거를 받고도 뭐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뭐 이런 것이 있네요. 폭행 관련된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상품위생법 위반, 또 강도, 사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